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빌딩 매매 거래는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해 2월에 10개월 만에 하락세가 끊기게 됐는데요. 다만 예년에 일단은 절반 수준인 데다가 면적과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꼬마 빌딩이 좀 대부분이어서 아쉬운 점도 동시에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부동산 방송 시청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폴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촉촉히 이제 봄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또 경기가 또 이제 호황으로 또 치고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업시설이 거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가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진다든가 이게 토지에 대한 거래 또 상업시설에 대한 거래가 좀 먼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항상 부동산 TV, 알토마토 이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경기도 수원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수원시 이곳은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오피스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수원시 팔달구 또 인계동 그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건물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또 유동 자산을 좀 자금화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기에 상당히 좀 적절한 물건들이 이런 어떤 오피스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피스 물건을 좀 찾을 때는 몇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들이 또 들어와서 또 업무를 보시기에 좀 편한 공간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 또 주변 자체가 뭐 점심때 점심을 좀 해결하기 좀 쉬운 공간이냐, 또 하나는 저녁 때 퇴근 시간에 뭐 한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변에 좀 잘 마련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되어 있으면 임차에 대한 공실 회전들이 상당히 좀 빨리빨리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계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징이 있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먹자상권 내에, 유명한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서 관공서들도 많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딱 맞춰진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 물건은 아니고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마무리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계약을 하신 분들이 뭐 계약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못 하시던가 해서 이 나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택하시기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준공이 됐고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상권들이 잘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들 자체가 임차인들의 어떤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으면 회전율이 상당히 좀 좋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또 하나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복층 공간으로 또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젊은 사업가들이 좀 원하는 게 사무실이면서도 좀 휴게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층고 자체가 약 한 4.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층고 높이가 높으면서 또 복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수인 분당선 이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은 약 한 40.70m, 전용 면적은 22.02평방미터인데 층고 높이가 약 한 4.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복층 활용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 또 하나는 화장실, 좀 배수 공간을 좀 빼놨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도 사무실 안에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뭐 엘리베이터가 무려 4대, 또 비상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하면 무려 약 한 5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제 자주식 주차입니다. 이 인계동 같은 경우도 약간 특징이 먹자 상권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 지역들이에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게 좀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호실당 주차 공간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준공이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바로 주변 지역을 여건을 확인하고 물건의 어떤 그 특징을 좀 보시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1억 7,600만 원에 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뭐 한 90% 이상 정도가 나올 정도로 대출에 대한 활용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뭐 안정적으로 한다면 대출을 좀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하시고 실투자금 약 한 4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과 함께 건물의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23년도 올해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에 준공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주식 주차 공간이 약간 거의 한 190대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투웨이 공간으로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활용도가 상당히 좀 넉넉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층고 높이가 약 한 4.6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복층에 대한 활용 공간이 상당히 좀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게 좀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요새 뭐 사무 공간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안에서 거의 뭐 2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복층을 활용해서 5에서는 잠깐 좀 쉬다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당히 좀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층고 높이를 좀 높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고요. 또 이제 베란다 공간을 각 호실마다 다 빼놨어요. 그래서 베란다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공간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임차 공간을 좀 보게 되면 임차 비용이 거의 한 1,00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양해서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높은 가격에 임차를 좀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보장되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계동의 오피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 아주 깔끔하게 지금 지어져 있죠. 거기다가 안에 뭐 주차 공간이 편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아주 훌쩍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복층형의 그런 오피스 구조,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인계동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까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은 먹자상권 내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유롭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임차인들이 많은 지역들이냐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여유 공간을 좀 많이 좀 필요로 했던 지역에 먼저 이제 준공이 돼서 들어가 있다, 안에 쏙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인 분당선이죠. 이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계동 목자골목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좀 특징을 좀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 먹자골목 안에는 주차 공간이 너무 좀 심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활용성도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관공서가 또 밀집되어져 있는 것들이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끊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수원시청 주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관공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뭐 영통구청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바로 옆에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공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주변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도 잘 되어져 있느냐 보시게 되면 인계동 먹자골목입니다. 인계동 먹자골목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상당히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나해석 거리라든가 뭐 영화관이라든가 이 대형마트, 또 올림픽공원 등이 잘 정비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원역을 지나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GTX C 노선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GTX C 노선 자체가 이 수원역으로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약 한 2028년도 정도 개통을 예정하고 있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아마 12월 달, 늦어도 2025년 6월경에 개통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GTX A 노선과 C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신분당선을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교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이 호매실 공항까지 현재 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약 한 10.1km 정도의 10.1km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신분당선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이렇게 수원시청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먹자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에 많은 유동성이 또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산과 용인 간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가 이제 2026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라고 하죠. 외곽순환도로, 제2순환도로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개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약 한 2028년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본 물건이 지나가는 오산과 용인 간의 고속도로는 2026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수원시청역 인근이고요. GTX와 신분당선 그리고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런 호재, 기대감까지 여기 드는 곳 바로 수원시 8달구 인계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계동의 오피스 그러면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떨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7,6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행사 보유분이 아니라 그 회사 최초에 이제 계약을 했다가 사정상 다시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억 7,600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주식 주차이면서 2A 시스템의 자주식 주차이면서 또 엘리베이터가 무려 약 한 5개가 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층고 높이가 4.6m로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층을 활용해서 휴게 공간을 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안에 그 오피스 공간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를 해서 또 이제 그 활용 공간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을 또 극대화한다면은 또 하나의 또 휴게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들이 다 어울려져 있는 것이 이 오피스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억 3,6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 한 8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실 때 이제 얘기인데요. 요것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나옵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 현재 약 한 8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 자금이 약 한 4천 정도로 잡히는데 대출을 좀 더 극대화하겠다 하게 되면 실투 자금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인계동의 오피스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
자, 이번엔 경기도 고양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죠. 자, 여기 덕양구 지축동의 단독주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상당히 좀 고급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번 주에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는데 상당히 좀 고급지다, 상당히 좀 세련되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지축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단독주택 약 한 53평 정도 부지에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앞에 약 한 15평의 어떤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소방도로로 이제 계획이 이제 편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상가가 나온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는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자 금액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삼성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앞에 또 고양 스타필드가 위치했습니다. 이 또 하나는 그 고양 또 이케아점이 자동차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집중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3호선 이 삼성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하철 3호선이 현재 삼성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이게 이제 지축역을 비롯해서 지축역 쪽에 이제 뭐 신분당선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뭐 철도 계획이 위치해 있죠. 또 3호선 라인으로 약간 세정거장만 가면 또 연신대역입니다. 이 연신대역이 또 GTX 라인이 또 거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높은 고급 단독주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급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 3층으로 좀 꾸며져 있는데 각 방마다 화장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쪽에 2층과 3층에 거실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놔서 언제든지 가족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2층에다가 이제 부부 전용 욕실탕, 용어를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뭐냐면 목욕탕처럼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놔서 우아한 대리석으로 만들어놔서 부부들이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고요. 또 옥상에다는 또 그 수영장을 조그맣게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그래서 루프탑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을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이 약 한 67평 정도가 되고요. 층수는 1층에서부터 3층으로 지어진 고급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 4개, 화장실 4개, 거실 3개, 테라스 구조로 물론 만들어 놨고요. 특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영장을 설치를 했고 또 부부 전용 목욕탕도 만들어 놨고 또 1층에는 F장한 정원이 앞쪽에 이제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뛰어놀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13억 2천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도 보면서 건물 특징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브라운 톤으로 해서 대리석을 깔끔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은 이제 거래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앞에 오른쪽에 있는 동이 현재 방송에 나온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뷰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바로 뒤쪽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져 있는 산이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 있기 때문에 사측로길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남향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햇빛 공간을 좀 여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각 층마다 이 테라스 공간을 잘 빼놨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에서 여유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1층을 좀 보시게 되면 실사용 면적이 약간 76.81평방미터입니다. 넓은 거실과 또 천장형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층고 높이가 상당히 좀 높게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층 같은 경우는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 이 거실과 주방으로 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실, 주방 활용 공간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 또 안에 이제 그
공간을 좀 마련해서 세탁이라든가 건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1층 같은 경우도 실사 면적이 약 한 74.25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 형태의 주변 지역을 이렇게 뭐랄까요, 거실로 이렇게 활용 공간을 좀 극대화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1, 2층, 3층 만들어 놓고 거실 활용 공간을 상당히 좀 좁게 만들어 놨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실 활용 공간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2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목욕탕, 부부 목욕탕을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부부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면서 목욕탕에 대한 어떤 공간도 활용을 좀 극대화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2층에 그 파우더룸이라든가 또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을 보시면서 상당히 좀 만족도가 좀 컸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3층 같은 경우도 약 한 38.02평방미터인데 3층 같은 경우도 거실 공간을 좀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 루프탑 공간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루프탑 공간 자체도 손님들이 찾아오면 뭐랄까요,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어떤 뭐랄까요, 그 목욕탕 공간, 수영장 공간도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전기에 대한 어떤 절약도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고급 단독주택이면서 활용 공간을 좀 극대화했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번 현장에 오시게 되면 아마 그 만족도를 좀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단독주택 보고 계십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게다가 정원 있죠. 지금 목욕탕에 수영장에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할 거리가 많은 단독주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소식까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3호선 삼성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삼성역, 그다음에 진축역, 그다음에 연신내역 쪽의 어떤 개발 호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편의시설들이 다 밀집이 되어져 있어요. 뭐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한오로 마트라든가 또 주변에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 그 주변 지역 자체의 어떤 편의시설 공간들이 이런 삼성역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밀집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복합 쇼핑몰, 대형 마트, 대학 병원, 뭐랄까요, 주변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은 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으로 밀집되어져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뭐랄까요, 그 주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학군 시설도 이 삼성역이라든가 지춘역 쪽 주변 지역으로 잘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시설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보니까 학원과 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반경 약 한 1.5km 내에 약 한 6개 정도의 초중고가 밀집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로 위쪽에 농협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축조, 또 고양 오금초등학교, 고양고 등 학군 시설이 잘 밀집이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자녀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또 호재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연신대역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신대역 자체가 GTX A라인이 지나가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송정역에서 불과 약 한 3정거장에 GTX A 노선이 쓰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삼성역과는 불과 약간 이제 20분 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년 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GTX 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남부 쪽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격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위쪽이죠. 운정에서부터 킨텍스 또 연신대 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는 개통이 되고 나서도 가격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잠재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신사역까지 1단계는 좀 완공이 됐고 또 용산에서 이어지는 용산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현재 지금 2단계가 현재 좀 추진 중이고 또 2단계에서 또 이제 삼성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이 유력하게 현재 좀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본 물건지 바로 앞에 약 한 15평 정도가 이 소방도로로 계획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입구가 소방도로가 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약 한 8m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받게 되면 투자금 정도의 금액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잠재적인 어떤 기대치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떤 뭐 투자 정도의 어떤 자금 정도는 충분히 좀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떤 근접적인 호재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축동의 단독주택 위치와 함께 앞으로 있을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 호재거리들도 소개를 상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3억 2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의 가격에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좀 나왔다.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약 한 5억 2천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다고 하시면 좀 더 대출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약간 실투자금 약간 8억 정도 투자가 가능한 또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고급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과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 토지입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 여기 어떤 토지인지 땅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개요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개요는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답입니다. 이 시내리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현재 개발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테마 관광 파크라고 해서 현재 신세계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디즈니랜드의 몇 배가 되는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 이런 말만 들어도 앞으로에 대한 집가에 대한 어떤 호재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을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는 이제 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약 한 674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같은 경우는 용도와 이 지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용도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약 한 16억 8,500만 원인데 이 물건은 약 674평으로 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면적은 약 한 330평이고요. 자연 녹지고 답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8억 2,500만 원인데요.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뭐랄까요? 시야 단지 예전에 갯벌이었었는데 이걸 이제 개토를 해서 매립을 해서 현재 전원주택 단지를 이렇게 예쁘장하게 만들어진 그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정과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호재가 가까워질 때 이런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 자연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즉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특징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예, 토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2,231평방미터, 약 한 674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정과 답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해서 아스팔트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현재 좀 도로로 되어져 있는 수정공사에서 도로로 되어져 있는 도로에 딱 붙어져 있는 정과 답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좀 이렇게 굴곡지거나 산 위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평지에 위치했으면서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다 이제 매립지, 예전에 갯벌 지역인데 다 매립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크게 올라가 있는 지역에 가까이 좀 붙어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이제 답입니다. 답 같은 경우는 1,091평방미터, 약 한 33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스팔트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도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는 정과 답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단독주택, 즉 전원주택의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며져 있는 단독주택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본 물건지 주변 지역, 본 토지 쪽 주변 지역으로 초중고가 잘 붙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학원과 시설, 또 상업시설도 상당히 좀 활발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정과 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 이제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크게 만들어지고 또 옆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학원과 시설이라든가 또 상업시설이 잘 마련이 되었고 아파트가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자연 녹지 지역이 좀 더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좀 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로가 나와 있는 전과 답으로 두 가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주변 바로 보시죠. 단독주택 단지가 이렇게 눈앞에 보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자세한 위치 그리고 호재까지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남한산 IC, 평택 시흥 고속도로, 또 매송 IC, 즉 서해안 고속도로 이 사이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좀 개발 압력이 강한 고속도로 양쪽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다, 시내리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뭐랄까요, 신안산선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죠. 또 송산역이라고 해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송산역 쪽 바로 주변 지역에 철도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신안선선과 또 서해안 도로가 직결로 연결이 되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송산역이 이 서해안 철도입니다. 이게 이제 신안산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서울로 또 경기도권으로 한 번 더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또 저 주변 지역 자체가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바로 옆쪽에
크게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좀 더 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여건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게 본 물건지 토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경쟁들도 상당히 좀 심했고요. 그다음에 단독 주택 단지가 이렇게 해져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평균 경쟁률이 약 한 150대 1 정도 될 정도로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주변 지역 자체가 단독 주택 또 아파트 또 이제 상업 시설 또 뭐 주변에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뭐 녹지 공간의 어떤 해제라든가 그릴벨트에 대한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뭐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이렇게 농막을 구성을 해서 주말 농장을 주말에 어떤 그 농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과 답을 잘 꾸며서 농박을 또 활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여유 공간을 또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추후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변 지역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송산 그린시티를 좀 들 수가 있죠. 현재 그 국제 테마파크가 위치해 있고 이 동측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다든가 이게 동측 지역의 개발에 대한 어떤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추후에는 뭐 남측 지구라든가 서측 지구도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국제 테마파크가 디즈니랜드 규모의 뭐 몇 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앞쪽에 이제 송산역이라는 새로운 어떤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어떤 그 집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6년도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조금 좀 약간 정체가 좀 약간 더딥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큰 개발 압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은 꾸준하게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서해안 그 송산역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2024년도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 송산역 쪽 주변 지역에 그 이제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신안선선과 또 연결이 되게 되면 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2003년 올해 이제 12월 달 개통된다라고 하다가 한 1년 정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개통이 되게 되면 추후에 어떤 개발이 크게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안선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국제 테마파크 역과 개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송산역이 앞으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의 호재는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입니다. 이 시흥의 어떤 MTV 구간을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갖고 있는 그런 토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시 남해갑 시내리의 토지 입지 여건과 또 개발의 호재를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가격 전략 이 부분이 궁금할 텐데요.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전 같은 경우는 약 한 2,231평방미터가 정도가 되고요. 약 한 600여 평, 67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6억 8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도 약간 대출도 어떤 좀 대출을 활용하시면 그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가 좀 나오는데 이 개발 압력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도 충분히 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투자금 약 한 10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답인데요. 답 같은 경우는 1,091평방미터, 약 한 33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실투자금 약 한 4억 9,500만 원이면 안정적인 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남야읍 신회리의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입니다. 교통 또한 용이한데요.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를 통해 한강 이람의 접근성 또한 가깝고 동부가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왔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 살펴드리죠.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구이동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 정도로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실거주라든가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층수를 보시게 되면 전체 건물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지상 12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주차 공간 자체가 투웨이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상가를 이용하는 주차 공간이 1층에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점으로 커피 전문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고 또 투썸 플레이스라고 하는 유명 커피 전문점이 5년 계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분 상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간단히 사진과 함께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이 이제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 집행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5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지역의 가시성이라든가 집행력이라든가 손님이 모일 수 있는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먼저 다 점검을 하고 들어온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라는 것이 이 물건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넉넉한 주차 공간도 또 한몫을 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 잘 나와 있고 여기 상가가 신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점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군지역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대학가 수요층, 직장인 수요층들이 잘 집결이 되어져 있는 곳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어린이 대공원 등 널찍널찍한 공원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관공서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게 그 커피 전문점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세종대라든가 건국대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가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다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개발이 상당히 착실하게 좀 진행되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서울 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편의 시설 또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의료 복합 단지가 1단계는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2단계가 현재 좀 조성 중이기 때문에 꾸준한 직장인 수요층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호재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약 한 3개 호실을 터서 한 60평 정도 규모로 이제 투썸 플레이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또 보증금과 월세가 지금 현재 월세를 현재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 원 정도로 5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대출이 약 한 2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투 자금이 약 한 17억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